폭우 속 낡은 점퍼 차림의 영수가 젖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간다. 검은 우산을 쓴 민수가 다가와 잔인하게 비웃으며 손가락질한다. 비 오는 날까지 창피하시지도 않아요? 주변 행인들이 수군거리며 비웃음과 불편한 시선이 교차한다. 영수의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리어카 손잡이를 쥐며 눈빛이 깊이 흔들린다. 사연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이니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새벽 4시였습니다. 거리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아스팔트 위를 비추고 있었죠. 이 고요한 시간에 홀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75살 한영수였죠. 영수는 낡은 점퍼를 몸에 두르고 작은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골목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작업용 장갑을 끼고 있었고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버려진 종이 박스들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런 일을 해온 베테랑의 눈썰미였죠. 몸이 고단해도 이렇게 움직이니 마음이 편하구나. 영수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는 건 다 복지관에 기부하면 되지. 이런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좋게. 편의점 뒤편에서 깨끗하게 접어진 골판지 상자들을 발견한 영수는 조심스럽게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무게를 재어보고 상태를 확인하는 손길이 꽤나 전문적이었죠. 이웃들 중 일부는 그를 폐지 할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영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호칭이 정겨웠죠.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영수의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겸손과 절약이 몸에 밴 그의 일상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남다른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리어카 바퀴가 골목길 자갈을 밟으며 내는 소리만이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영수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죠. 딸 지연이가 곧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청년일까 하는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야지.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자 작은 슈퍼마켓이 보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벌써 문을 열고 있었죠. 영수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수 아버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요. 새벽이 가장 좋은 시간이죠. 공기도 맑고 마음도 깨끗해져요. 슈퍼 앞에 놓인 박스들을 보며 영수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다 버리실 건가요? 네, 가져가세요. 어차피 쓰레기 차올 때까지 자리만 차지하니까요. 영수는 고마움을 표하며 박스들을 리어카에 정성스럽게 쌓았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박스를 정리하면서 영수는 오늘 하루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오전에는 수거한 폐지를 정리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복지관에 들러 기부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죠. 아버님, 커피 한 잔 드세요. 슈퍼 주인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건 언제나 고맙습니다. 영수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캔을 열어 한 모금 마시니 몸속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영수는 이런 순간들이 참 소중했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인정과 배려였거든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영수는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며 경비 아저씨와도 인사를 나눴죠. 모두들 영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새벽 운동을 나온 주민들도 반갑게 인사해 주었고요. 집 앞에 도착한 영수는 리어카를 차고에 넣고 오늘 수거한 박스들을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분류하고 묶는 일도 오랜 경험으로 손에 익어 있었죠. 작은 수입이지만 이 돈이 복지관 아이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가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될 것 같구나. 영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런데 영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새벽이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영수는 간단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어제 남은 밥 한 그릇이 전부였죠. 소박하지만 영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딸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반갑게 문을 열었죠. 그런데 지연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에 검은 수트를 빼입은 젊은 남자였죠. 구두까지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린 남자친구 박민수예요. 지연이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영수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허름한 집이지만요. 영수는 웃으며 두 사람을 맞아들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민수의 시선이 천천히 집안을 훑고 다녔습니다. 낡은 소파,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싱크대에 긁힌 자국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 같았죠. 그의 입가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댁이 정말 아늑하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죠. 영수는 차를 끓여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찻잔이었지만 깨끗하게 닦아놓은 것이었죠. 민수는 찻잔을 받으며 슬쩍 찻잔 밑면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까봐 걱정했던 것 같았죠. 아, 그냥 폐지 줍는 일을 조금 해요. 몸이 허락하는 한에서 말이죠. 영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폐지를. 민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민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마치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는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다 복지관에 기부하시고요. 아, 그렇군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민수의 변화된 태도를 놓치지 않았죠. 처음 인사할 때와는 분명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때 친척들이 많이 오실 텐데.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좀 눈치 보일 것 같네요. 지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보니. 민수는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찻잔을 닦으면서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실망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니 말입니다. 아버님, 댁이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나요? 민수가 화제를 바꾸려고 물었습니다. 30년 정도 됐죠. 지연이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이 동네의 낡은 건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역력히 드러났죠. 지연아, 우리 시간이 좀 늦지 않았나?
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요? 조금 더 있다가 가죠. 지연이 아쉬워했지만 민수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버님. 민수는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영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니 쓴맛이 느껴졌죠. 그런데 그 쓴맛이 차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수의 눈동자 속에는 얕은 상처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청 앞 고급 한식당에서 양가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영수는 오래된 양복 한 벌을 꺼내 입었죠. 10년도 더 된 것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다림질해서 입으니 그럭저럭 볼만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가족이 입고 온 옷차림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죠. 민수의 아버지는 명품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며 손목에 금시계까지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지연이 아버지 한영수입니다. 영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민수 아버지 박종철입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어색해졌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메뉴를 보며 이것저것 주문하는 모습이 꽤나 익숙해 보였죠. 영수는 조용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희 집안은 건설업을 오래 해왔어요. 민수의 아버지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사업이죠. 민수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민수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영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의 젓가락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폐지를. 네. 민수의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어요. 수익금은 복지관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마치 이게 무슨 일이냐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폐지라니. 민수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가 고생 좀 하겠네요. 테이블 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달아올랐고 영수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지. 민수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민수를 바라봤지만 민수는 시선을 피했죠. 저희 친척들이 많은데. 민수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영수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마음도 함께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사람은 하는 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민수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대화는 겉돌기만 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억지로 한자리에 모인 것 같은 분위기였죠. 헤어질 때 민수의 부모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떠났습니다. 영수와 지연은 한식당 앞에 서서 그들이 타고 간 비싼 승용차를 바라봤죠. 아버지, 죄송해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법이야. 하지만 영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창피한 일인 양 취급받는 것이 서글펐죠. 그날 밤 지연은 눈물로 아버지께 사과했습니다. 영수는 그저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는 일로만 판단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받은 시선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과연 자신이 하는 일이 딸에게 짐이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인 오후였습니다. 영수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시청 앞 광장을 지나고 있었죠. 복지관에 전달할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는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아이고, 비가 오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금세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급하게 처마 밑으로 피하려 했지만 리어카가 무거워서 쉽게 움직일 수 없었죠. 순식간에 옷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낡은 점퍼가 비를 머금으며 무거워졌고 손에 낀 장갑도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행인이 우산을 씌워주려 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그칠 거예요.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리어카 위의 박스들이 비에 젖기 시작하면서 모양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영수는 서둘러 박스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젖은 골판지는 찢어질 것 같았고 무게도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고개를 돌리자 박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비싼 우산을 들고 있었죠. 민수는 비에 젖은 영수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까지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참, 창피하시지도 않아요? 영수의 손이 리어카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다른 것인지 구분이 안 됐죠. 민수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게 뭐가 창피한 일인가요? 영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을.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우두커니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하다니. 한 중년 여성이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이 참 안 됐어. 자식들이 뭐하나. 다른 사람이 한숨을 쉬었죠. 그래도 열심히 사시네. 요즘 젊은 사람들보다 낫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마치 자신까지 창피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나 지인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죠. 아버님, 이런 날씨에는 집에 계시는 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 일이 제 일인데 날씨가 어떻든 해야죠.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폭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리어카 위의 박스들이 비에 젖어서 무겁게 처지기 시작했죠. 영수는 박스들이 흩어지지 않게 손으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비에 젖은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모은 폐지들이었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이가 알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요?
친구들한테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영수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딸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죠. 지연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속으로는 민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결혼식 때 하객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부 아버지가 폐지 줍는 사람이라니.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우산 좀 쓰세요. 한 젊은 남자가 우산을 건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한 아주머니가 따뜻한 커피캔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마음씨를 가진 분이 계시다니. 우리도 본받아야 해요. 하지만 민수는 이런 상황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마치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수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요. 네, 가세요. 조심히 가고요. 영수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에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영수는 혼자서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어갔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리어카 손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홀로 걸어가는 영수의 뒷모습이 무척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가슴 깊이 아려왔죠. 민수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과연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돌아온 것 같았는데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영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지연은 집에 들어올 때 아빠 다녀왔어요 라고 밝게 인사하는데 오늘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지연아, 왔니? 영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죠. 분명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평소 화장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 지연인데 오늘은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급히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얼굴이?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또다시 고이기 시작했죠.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지 아빠한테 얘기해. 영수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파혼했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기는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상견례 때부터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됐니?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폐지 줍는 집안은 안 된다며. 자기 체면이 깎인다고. 결혼은 못하겠다고 했어.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이었죠.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영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어.
지연이 울먹이며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직업 때문에 결혼 반대한다고, 친척들 얼굴에 먹칠한다고, 우리 가문의 격이 떨어진다고. 영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죠. 평생 딸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오히려 딸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니 말입니다. 오늘 민수가 그러더라고. 지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시청 앞에서 아버지 보았다고. 비 오는 날까지 폐지 줍는 모습 보고 창피했다고. 그런 장인어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영수는 오늘 오후 빗속에서 만났던 민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수의 차가운 시선과 말투가 이미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안하다, 지연아. 아빠 때문에. 영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니야, 아빠. 아빠 잘못이 아니야.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아빠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계신데.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도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그것도 아버지 때문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사랑해도 서럽고 억울한 마음을 어쩔 수 없었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아버지를 위로하려는 지연의 모습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지연아, 울지 마. 영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진짜 좋은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 않아. 아빠,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지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면 만나지 않는 게 나아. 진짜 사랑이었다면 그런 말 못했을 거야. 하지만 영수는 딸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특히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죠.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수는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살아준 게 오히려 잘못이었나 보구나.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겸손하게 살아왔지만 그 겸손함이 딸에게는 상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지 않은 채 살아온 것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이 잠든 후 영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묵혀둔 결심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꺼내 입었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아빠, 어디 가세요? 아침을 준비하던 지연이 물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늦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연은 아버지의 다른 모습에 약간 의아해했지만 어제 일로 마음이 무거워서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영수는 딸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집을 나섰죠. 영수가 향한 곳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한 대기업 건물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우뚝 솟은 건물 앞에는 한성건설이라는 간판이 크게 걸려 있었죠. 영수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건물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원이 영수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영수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런데 왜 이렇게 혼자 오셨어요?
말씀해 주시면 차를 보내드렸을 텐데. 경비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가끔은 이렇게 걸어오는 것도 좋아. 영수는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곧장 최상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고 끝에는 회장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죠. 영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집무실 한가운데 큰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성건설 회장 한영수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죠. 회장님,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갑자기 오신다고 연락을 주시지. 일정을 확인해 드릴게요. 아니야, 김 과장.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야. 영수가 책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론사에 연락해줘.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싶다고. 기자회견이요? 무슨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한성건설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영수는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해.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영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곧 여러 언론사에 연락이 갔고 오후에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한편 영수는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회사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한성건설은 그가 30년 전 작은 건설업체에서 시작해 일궈낸 대기업이었습니다. 현재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로 성장했죠. 하지만 영수는 몇 년 전부터 일선에서 물러나 조용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회장님, 언론사에서 모두 나오겠다고 합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시청 대강당을 예약했고요. 시청 대강당? 영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바로 며칠 전 민수에게 굴욕을 당했던 시청 앞 광장과 가까운 곳이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적인 장소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청 대강당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성건설 회장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관심이 쏠렸거든요. 대형 건설사의 회장이 무슨 발표를 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수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평소 패지를 줍을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건설 회장 한영수입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영수는 차분하게 준비한 원고를 펼쳤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성건설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신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당 한쪽 구석에는 우연히 지나가던 박민수와 그의 부모가 서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려고 들른 시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 삼아 온 것이었죠. 하지만 연단에 선 사람을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이. 민수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폐지 줍던 그 할아버지 아냐? 민수의 아버지도 당황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 창피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한성건설 회장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작은 건설업체에서 시작해 한성건설을 이 자리까지 키워왔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성공 이후에도 제가 놓지 않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자들이 궁금한 듯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대형 건설사 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두 집중하고 있었죠. 연단 위의 영수는
평소 폐지를 줍던 그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인의 면모였죠. 바로 폐지를 줍는 일입니다. 영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언에 모두가 놀란 것 같았죠. 구석에서 지켜보던 민수 가족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왜 회장이 폐지를 줍느냐고 말입니다. 영수는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제가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죠. 대형 스크린에 영수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진실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지혜와 품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얻은 수익은 전액복지관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기부한 금액만 해도 수억 원에 달합니다.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거든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빨리 터졌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급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감정이 실렸습니다. 제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방 가족에서 제 직업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당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영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폐지 줍는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체면이 깎인다고 친척들 얼굴에 먹칠한다고 했죠.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한 말들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며칠 전에는 비 오는 날 길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영수가 계속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까지 참 창피하시지도 않느냐고요. 강당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영수가 청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직업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일까요?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과 참석자들이 감동받은 것 같았죠. 영수의 진솔한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폐지를 줍는 일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더욱 힘찼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이 작은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성건설의 사회공헌 활동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지관 아이들과 함께한 영수의 모습, 기부금 전달식 장면들이 이어졌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 회사 창립 초기의 사진들도 보였습니다. 한성건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영수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폐지를 줍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신념입니다.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수가 마무리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남을 무시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석에서 지켜보던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죠. 부모와 함께 서둘러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이 영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진 분이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딸분은 이 소식을 아시나요? 영수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모습이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영수는 당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성건설 회장의 기자회견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영수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인터넷에서는 영수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멋있는 분이네요. 이런 분이 진정한 성공자죠. 폐지 줍는 회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런 아버지를 둔 딸이 부럽네요. 지연은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나자 깜짝 놀랐죠. 지연아, 저분 너희 아버지 아냐?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말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한성건설 회장이라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주었는지 깨달았죠. 아버지, 지연이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박민수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온 가족이 점점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민수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이한테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까? 민수의 어머니도 후회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지연을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와 같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기자회견으로 늦게 잠들었지만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낡은 점퍼를 입고 리어카를 끌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리에 나서자마자 사람들이 영수를 알아보고 다가왔거든요. 회장님, 어제 뉴스 봤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영수는 당황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응했습니다. 평소보다 폐지 줍는 일이 훨씬 오래 걸렸지만 마음은 더욱 따뜻했죠.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동네 아이들이 달려와서 박스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영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관장님과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영수를 환영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관장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는 그냥 영수 할아버지예요. 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영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봤습니다. 아빠. 지연이 달려와서 영수를 꽉 안았습니다. 지연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영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 아빠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연이 감격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민수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의 마음은 이미 변했을 거예요. 지연은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그런 말 못했을 거예요.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죠. 몇 달 후 지연은 작은 건설회사에 취업해서 아버지와 같은 철학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영수는 여전히 매일 새벽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죠. 존경과 감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회장님, 또 좋은 일 하시네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뛰어갔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겸손은 잃지 않되, 억울함은 참고만 살진 말아야지. 그리고 빗속의 굴욕은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통쾌한 반전으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인생 이야기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무료이니 많이 눌러주세요. 소중한 댓글도 함께 주시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